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저는 아빠 수술비로 친정에 돈을 보내고 나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런 말까지 들었죠. 주제를 알라고요. 그리고 시댁에서는 결혼해서도 친정에 돈 보내고 살 거면 친정과 연을 끊으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잘 나간다고 본인이 잘나서 그런 줄 알았는데 제일 잘해야 하는 가족들에게 아나무인이었고 저는 물론 친정 아빠까지 무시를 하는 모습에 더는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결혼 전 친정에 가면 깍듯하게 하던 남편이었는데 니네 엄마, 니네 아빠라는 표현으로 저를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은 물론 니네 아빠는 아무리 집에서 논다고 해도 사위한테 용돈 한 번을 안 주냐? 처가 덕보고 산다는 본인 친구들 얘기를 하며 친정과 비교를 해댔는데 돈 좀 번다고 갑질하는 남편놈의 인생은 결코 행복할 리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자기가 한 짓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했는데 이만 각설하고 제가 겪은 그 얘기를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남편의 갑질과 친정을 무시하는 건 제가 전업주부가 되고 나서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는 양가 지원 없이 저희 힘만으로 결혼했습니다. 시댁은 아버님이 작은 공장 하나를 운영하고 계셨고 저희 친정은 엄마가 동대문에서 자영업을 하고 계셨어요. 충분히 도움을 받고 결혼할 수도 있었지만 남편이나 저나 벌어서 모은 돈도 있어 알아서 준비했습니다. 저는 친정에서 외동으로 혼자였는데 남편은 형제가 많았습니다. 아래로 남동생만 셋이었거든요. 제가 사형제 중 장남과 결혼한 겁니다. 아버님이 젊으셨을 때 공장이 잘 되어서 그걸로 자식들 대학도 보내고 여유 있게 살았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예전처럼 매출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 두 분이 쓰실 생활비 정도는 나온다고 해서 계속 공장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남편은 장남이라 그런지 연애 때부터 책임감이 참 강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시댁 일에 발벗고 나서는 사람이라 시부모님도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남편부터 찾았습니다. 여보세요? 네, 어머님. 아니 왜 우리 아들 전화를 네가 받아? 옆에 우리 준서 없어? 잠깐 운동하러 갔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너한테 말해도 몰라. 준서 들어오면 집에 좀 빨리 오라고 해라. 시댁은 주택이라 여기저기 손볼 곳이 많아서 어머님 말씀대로 저는 들어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시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툭 하면 저런 말씀을 하실 때가 많았어요. 그래도 어머님과 특별히 사이가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시댁에서 말 나오지 않을 정도로 제 할 일은 잘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1년이 좀 지났을 때 제가 임신을 했습니다. 당연히 양가에서 아주 좋아하셨고 남편 역시 아빠가 되는 거라고 무척이나 좋아했죠. 우리 태명은 뭘로 하지? 자기 닮았으면 귀여울 테니까 병아리 어때? 병아리? 좀 그런데. 아니면 친근하게 영심이? 체리? 꼬물이? 남편은 한동안 태명 짓는 데 꽂혀서 퇴근하고 집에 오면 이름 짓는 데 정신이 팔려 있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입덧이 좀 심한 편이었으나 꾹 참고 막달까지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예쁜 딸을 낳았어요. 남자만 있는 시댁에서는 손녀가 생겼다며 자주 보러 오셨는데 저는 회사에서 육아휴직으로 당분간 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있는 동안 어머님한테 서운할 때가 좀 많았습니다. 제가 출산 후 누워있을 때였는데 너무 그렇게 누워있으면 안 좋아. 자꾸 일어나서 걷고 해야지. 자주 우시는 것도 부담이었는데 오셔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니 듣기가 싫더라고요. 산모마다 몸 상태가 다르듯 저는 출산 후 회복이 좀 느린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무리하면 안 된다고 했고 최대한 쉬었다가 천천히 움직이라고 했어요. 다행히 친정엄마가 낮에 잠깐 오셔서 애도 봐주시고 청소도 해주셨는데
일을 하셔야 하니 오래 있지는 못하셨어요. 그걸 알고 어머님이 거의 매일 오셨는데 아무리 어려운 시어머니라도 챙겨주러 오는 건데 뭐가 그렇게 싫으시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챙겨주고 애들 봐주러 오시는 게 아니었어요. 출산 전 어머님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시며 본인이 애를 봐주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하신 분이었습니다. 내가 미리 말하는데 너희 애 낳고 나면 나한테 애 봐달라 뭐 이런 말은 하지 마. 나 혼자 아들 넷이나 키우고 이제 나도 편하게 살고 싶다. 이런 분이 저희 집에 오셔서 애를 보겠냐고요. 보긴 보셨는데 말 그대로 누워있는 아기를 눈으로만 보셨습니다. 예, 기저귀 갈아야 되겠는데? 어머님, 거기 옆에 기저귀 있는데 어머님이 좀 해주세요. 저 지금 쌀 씻고 있어서요. 난 못해. 잠깐 손 닦고 와서 네가 하고 가. 이런 식이었습니다. 당연히 평소엔 제가 할 일이었지만 어머님이 오셔서 조금은 도와주실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애를 목욕시켜서 데리고 나오면 옷이라도 입혀줄 만한데 가만히 앉아만 계셨고 심지어 어머님은 저 혼자 왔다 갔다 바쁜 걸 눈으로 보시면서도 저녁까지 차리게 해서 드시고 가는 분이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이때까지만 해도 퇴근 후 집에 와서 육아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자기야, 유나는? 좀 전에 재웠어. 잘했네. 근데 현관에 저건 뭐야? 아, 그거 내가 버리고 오려고 했는데 깜빡했다. 얼른 씻어. 나 금방 버리고 올게. 뭐하러 나가? 내가 다녀올게. 자기는 집에 있어. 남편은 회사에서 일하고 와서 피곤할 텐데 집에 오면 알아서 쓰레기도 버리고 저 힘들까봐 뭔가 해달라는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제가 애를 보고 집에 있는 동안 힘들어도 저희는 서로 내색하지 않고 서로 노력했어요. 하지만 제가 복직을 하고 나서 이런 생활은 조금씩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애는 어린이집에서 저희 부부가 퇴근할 때까지 맡아주셨는데 제 딸 또래 애들도 많아서 안심하고 맡겼어요. 처음에는 저희 둘 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았습니다. 약속 잡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소연아, 나 지금 유나 데리고 집에 왔어. 벌써? 일찍 나왔지. 넌 지금 어디야? 나 다음에 내려. 알았어. 내가 목욕시킬 테니까 천천히 와. 솔직히 힘들었습니다. 회사에서 일 마치고 집에 오면 쉬지 못하고 애를 봐야 했는데 제가 집에 있을 때는 이렇게 매일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되었고 혹시나 내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제일 늦게 남아있으면 어쩌나 마음 졸이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날 저는 남편에게 이모님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모님? 찾아보니까 하원시켜주는 이모님이 있나 봐. 어린이집에서 종일 있는 거보다 하원에서 우리 퇴근할 때까지 봐준다는데? 말이라도 하면 몰라. 아직 어린데. 실은 친정엄마가 먼저 물어보셨어요. 마음 같아서는 엄마가 직접 애도 봐주고 집 정리도 좀 해주고 싶다 하셨는데 상황이 그렇지 못하니 아는 이모님을 불러주겠다 하셨죠. 당연히 비용도 내주신다고 했고요.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엄마가 아는 분이라고 하니 안심도 되었고 대신 저와 남편이 둘 다 돈을 버니까 비용은 저희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자기 회사에서도 돌도 안 된 애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맞벌이하는 부부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모님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침 8시 반부터 저녁 7시까지 애를 원에 맡겨야 하니까요. 이건 애도 힘들고 저희도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남편에게 충분히 얘기했는데 생각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 사이 저는 야근하는 날이 많았고 퇴근 시간이 늦어지니 남편이 혼자 애를 봐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 밥 먹이고 씻기고 재우니 밤 11시일 때도 있었고 남편은 점점 짜증이 늘어만 갔습니다. 직접 해보니 너무 어렵다는 걸 알게 된 거였죠.
한동안 이렇게 지내다 결국 남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연아, 이모님도 좋지만 아직 우리 유나 어린데 네가 집에서 보면 어때? 그럼 회사는? 그만두고. 저도 쉽게 들어간 회사는 아니었기에 그만두라고 하니 바로 답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애였고 지금 아니면 이 시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 결국 제가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사실 남편이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회사에서 나름 잘 나갔고 젊은 나이에 승진도 빠른 편이어서 연봉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외벌이라도 충분히 애 키우며 살 정도는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몸은 좀 힘들었지만 매일 조급해하지 않아도 되니 좋더라고요. 그런데 주부가 되고 나서 남편이 조금씩 저를 무시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자기야, 지금 어디야? 나 지금 문화센터 끝나고 잠깐 카페 왔어. 유나 데리고? 문화센터에서 엄마들이 잠깐 차 한잔하고 들어가자고 해서. 아니, 차는 집에도 있는데 뭐하러 애 데리고 카페를 갔어? 그리고 커피가 무슨 2만 원이 넘어. 아까 유나가 다른 엄마한테 토를 내서 옷을 다 버렸거든. 그래서 내가 샀지. 다음부터는 그냥 수업 끝나면 집으로 가. 저는 남편에게 매달 생활비로 현금 조금과 남편 명의 카드를 받았습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두는 조건으로 경제적인 부분은 남편이 다 책임진다고 하면서 제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알아서 챙겨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외출해서 카드를 쓸 때마다 전화가 왔습니다. 애 데리고 나가서 동네 엄마들 만나 커피 한잔 하는 것도 어쩌다 한 번이었고 가끔 만나 얘기도 하고 모르는 것도 서로 물어보고 하면 좋아서 종종 차 한잔 했던 건데 이걸 가지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저는 집에서 할 일도 많아서 그런 시간을 자주 갖지는 못했어요. 남편은 그럼에도 제가 매일 나가는 사람인 것처럼 말할 때가 많았습니다. 마트에 가서 장을 볼 때도 결제를 하면 그 문자가 남편 핸드폰으로 가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며 따질 때도 많았죠. 그때마다 매번 싸울 수도 없고 해서 잘 얘기하고 풀었는데 제가 집에만 있다고 무시당하는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둘이 사는 것도 아니고 애가 있는데 그 앞에서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참는 쪽은 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명절에 친정에 갔다가 저희가 크게 싸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서 와. 차는 안 막혔어? 뭐 연휴니까 당연히 막혔죠. 방에 들어가서 좀 쉬어. 한숨 자던가. 밥 먹을 때 부를게. 남편은 결혼 초에는 친정에 가면 저희 부모님과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뭐 이제는 친정에 가면 종일 자는 게 일이었어요. 이해는 했습니다. 회사 일로 많이 피곤해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그냥 쉬게 두고 거실에서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부모님은 제 딸과 함께 잠시 밖에 나가셨고 저는 소파에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서 남편이 자고 있던 방문을 열어보니 없더라고요. 그때 부모님도 들어오셨는데 박서방이 없다고? 뭐 잠깐 나간 거 아니야? 전화도 안 받아요. 뭐? 요 근처 잠깐 갔겠지? 그런데 남편은 저녁 시간이 다 되도록 들어오지도 않고 전화도 안 받았습니다. 주차장에 차도 없길래 차를 끌고 갔구나 싶었는데 설마 했습니다. 애를 데리고 집으로 갔는데 남편이 누워서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너무 황당했습니다. 저기 뭐야? 왔어? 배고프다 밥 주라. 어떻게 말도 없이 그냥 갈 수 있어? 집에 가고 싶었으면 엄마 아빠한테 말하고 갈 수 있었잖아. 그러려고 했는데 나가보니까 너는 졸고 있고 장모님 장인어른은 안 계시길래 그냥 왔어. 그만 잔소리하고 밥 차려. 기막혔던 저는 알아서 밥 차려 먹으라고 했고 애 목욕시키고 재웠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아이를 재우다 방에서 나와 보니 남편은 거실에서 컵라면을 먹으며 TV를 보고 있었는데 저를 보더니 눈을 흘기며
잘한다. 친남편 밥도 안 차려주고. 집에서 놀면 밥은 똑바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뭘 잘했다고 밥을 달래? 그리고 조용히 해. 유나 방금 잠들었으니까. 그랬더니 남편은 열이 받았는지 내가 틀린 말 했냐? 난 회사에서 돈 벌어오고 넌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남편 밥 제때 차려주는 게 맞지. 내가 명절 연휴에 집에서 컵라면이나 먹어야겠냐고? 네가 잘못한 건 얘기 안 하고 내가 밥 안 차려준 걸로 이러는 거야 지금? 내가 뭘 잘못했는데? 끝까지 뻔뻔하게 자기는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고 하길래 저도 더는 얘기하지 않았는데 제가 자려고 안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그때 남편은 저 들으라고 신세한탄을 하듯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니네 아빠는 하나뿐인 사위한테 용돈 한 번을 안 주냐? 아무리 집에서 논다고 해도 참 이해 불가다. 뭐? 내 말이 틀려? 나는 사위라고 명절이나 생신 때 항상 용돈 챙겨드리는데 어떻게 니네 아빠는 그거 받고 입을 싹 닫으시냐? 니네 아빠? 말꼬리 잡고 늘어지지 마. 내 친구들은 처가 덕보고 사느라 결혼하고 처가에서도 차 받고 대출금도 갚아주고 편하게 산다더라. 그런데 난 뭐냐? 솔직히 장인어른 처지가 어떤지 뻔히 아니까 내가 바라지도 않는데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남편이 친정아빠를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 이유는 아빠가 집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은 엄마가 나가서 돈을 버셨고 아빠가 집에 계셨는데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요. 부모님 모두 일을 하셨지만 아빠가 사고로 몸이 좀 불편하시게 되면서 더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신 거였죠. 이걸 남편도 다 알고 있으면서 저런 말을 하니 더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딸 때문에요. 이날 이후 저희 사이는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남편이 명절 연휴에 컵라면이나 먹게 했다며 기분 나쁘다고 생활비를 안 주고 카드도 정지를 시켰거든요. 여보세요? 지금 마트 왔는데 카드가 왜 정지돼 있어? 결제가 안 돼. 내가 정지했으니까 그렇지. 아, 바쁘니까 끊어. 마음대로 전화를 끊어서 제가 또 전화했는데 받지 않더라고요. 퇴근 후 남편이 집에 와서 이 얘기를 하니 기분 나빠서 그랬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뭘? 생활비 입금도 안 됐고 카드 정지까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너라면 주겠냐? 내가 너한테 돈을 주는 이유가 뭔데? 네가 해야 할 일 똑바로 하라고 주는 돈이잖아. 나한테 무슨 용돈 주냐? 내 돈으로 너한테 들어가는 것까지 다 쓰잖아. 회사 나가서 돈 벌어서 내가 주는 돈으로 편하게 살고 있으면 내줘라도 똑바로 하던가. 어디 남편한테 컵라면이나 먹이냐? 입장을 바꿔봐. 너라면 돈 주고 싶겠냐? 남편은 자주 생활비를 가지고 준에 만회하며 갑질을 했는데 그게 너무 싫어서 한 번은 직접 다 관리하라고 했습니다. 마트에서 장 보고 공과금 내는 거, 보험료 이런 모든 것들을 직접 하라고 했죠.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직접 해보니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달도 못 버티고 남편은 다시 생활비를 주고 카드도 쓰라고 정지를 풀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참 구질구질했습니다. 저도 직장에 있었고 그만두고 주부가 된 건 남편의 권유 때문이었는데 서로 하는 일에 대해서 존중해주면 될 일을 남편은 주부에 대해서 무시하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TV 드라마에서 주부가 나오면 그걸 보면서 하는 거 없이 노는 사람이라고 하질 않나. 친정에 용돈을 드리는 것도 남편 돈 빼돌린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거기다 제가 더 기가 막혔던 건 우연히 남편의 핸드폰을 보다가 시모와 나눈 톡에서 그동안 생활비를 시모와 상의해서 저한테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간 저에게 아무 말도 없이 시댁에 돈을 많이 쓴 사실도 알게 되었죠. 같이 돈을 벌고 있을 땐 시댁에 돈을 보낼 때 저와 항상 상의했습니다. 당연했어요. 그런데 제가 집에 있고 난 뒤에는 마음대로 돈을 쓰더라고요. 시부모님 건강검진비부터 시작해서 어머님 백내장 수술비 이외에도 생활비와 용돈까지
저 모르게 보낸 돈이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화가 나는 건 시댁에 돈을 썼다는 그 자체가 아니라 저에게 아무 말도 없었다는 점이었어요. 보내고 나중에라도 저에게 말해주면 몰라도 제가 모르고 있으면 아예 말을 안 해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댁에 가서 어머님과 얘기하다 알게 되면 남편이 그제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돈 가지고 뭐라고 하면 내가 번 돈으로 우리 부모님 챙겨준다는데 뭐 문제 있냐? 따질 걸 따져. 저는 주부가 되고 나서 애 보며 살림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전엔 저도 직장인이었고 회사 생활 역시 힘들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에 남편이 혼자 돈 버는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초반에는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면 고생 많았다고 한마디 해주고 제가 하는 일도 존중해 주는 것 같아 시댁 일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김치는 늘 친정에서 받아왔지만 시댁 김장하는 날이 되면 제일 먼저 가서 도왔고 경조사에 빠진 적 한 번도 없으며 남편이 시댁에서 장남이라 저도 시댁 일에 더 신경 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헌신하고 살았더니 진짜 헌신짝이 되더라고요. 남편만 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시모 역시 저를 가정부 취급했는데 자기 아들이 회사에서 잘 나간다고 남편 복은 있다면서 저더러 감사한 마음으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뿐만 아니었죠. 시댁에 가면 시모가 저더러 시아버지한테 애교 좀 떨라고 하신 일도 있었습니다. 아버님 생신이라 딸을 데리고 시댁에 갔는데 남편은 일이 있어서 저 먼저 시댁에 갔습니다. 외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시댁이라 이날 집에서 음식한다고 저도 거들고 있었는데 시모가 하는 말에 기가 차더라고요. 네? 뭐라고요? 아니, 내 말 안 들려? 애교 좀 떨어보라고. 시모는 저더러 시부에게 애교 좀 떨어보라고 했습니다. 네 성격이 무뚝뚝한 건 너도 알지? 결혼 초에는 우리 집에 와서 생글생글 잘만 웃더니 요즘은 왜 통 웃지도 않고 무표정이야? 여자는 남자한테 애교가 있어야 하는 법이야. 애교 없으면 연습이라도 해. 너 우리 준수한테도 이러니? 여자가 애교가 있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는 어머님은 왜 애교가 없으세요? 아버님한테 애교 부릴 사람은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죠. 안 그래요? 아니, 며느리 보고 시아버지한테 애교 좀 떨라고 한 게 이렇게 기분 나빠할 일이야? 그럼 사위도 저희 부모님께 애교 부려야 하는 거예요? 제가 준서 씨한테 친정 가서 애교 좀 떨라고 하면 어머님은 좋으시겠어요? 준서 씨가 아마 가만히 있지 않을걸요? 참나. 아, 네가 시집 와서 여태까지 한 게 대체 뭐가 있냐? 솔직히 우리 집에 시집 와서 이 집안에 보탬이 된 게 뭐가 있느냐고? 애 낳는 거 말고는 없잖아. 애도 결혼하면 여자들 다 낳는 건데 설마 그걸로 대단한 일 했다고 말할 거냐? 여태 돈도 우리 아들이 힘들게 벌고 있는데 어디서 큰 소리야? 우리 아들이 처가 가서 애교를 부려?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막말로 니네 아빠 집에서 놀고 있는데 우리 귀한 아들이 거기까지 가서 애교를 부린다는 게 말이 되냐? 비교할 걸 해야지. 아버님 생신만 아니면 이날 시댁에 가지도 않았을 텐데 남편과 사이가 나쁜 걸 아는지 모르는지 시모는 저에게 어이없는 말을 계속하셨습니다. 제가 너무 기막혀 시모에게 할 말하고 있는데 잠시 뒤 남편이 들어왔고 그 모습을 본 남편은 뭔지 몰라도 어른한테 이러는 거 아니라며 빨리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날 결국 딸과 함께 저는 먼저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바로 저를 쫓아나왔는지 20분 정도 지나서 바로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한다는 말이 그렇게 가버리면 어떡하냐? 오늘 아버지 생신인데. 나더러 그럼 아버님 생신이니까 거기서 애교 떨어야 했냐? 못할 건 뭐냐?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엄마인데 네가 이해하면 안 되겠어? 당신은 우리 집에 가면 하는 게 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서 잠만 자면서 나는 왜 가서 종일 서서 음식하고 설거지하고 분위기도 살려야 하는 건데?
이날 남편과 크게 싸우고 더는 못 살겠다 싶었습니다. 그동안 이혼 생각이 간절했던 적은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참았던 건 딸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직업도 없고 자식 때문에 이혼은 절대 못할 거라 생각했는지 아주 막 나갔습니다. 며칠 뒤 저는 평소대로 주방 정리를 막 끝내고 나왔는데 남편이 제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너 이거 뭐냐? 뭘 보는 거야? 대답부터 해. 너 처가에 돈 보냈냐? 나한테 말도 없이? 보냈어. 제정신이야? 5천만 원이 무슨 누구 집 개 이름이야? 친정아빠는 예전부터 몸이 불편하신 상태였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시다가 이번에 큰 수술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정아빠 수술비 하시라고 5천만 원을 보내드렸죠. 제 폰에서 엄마 아빠와 나눈 대화 내용을 보고는 남편이 저리 난리를 친 거였습니다. 애 자니까 조용히 해. 저희는 안방에 들어가 얘기를 했는데 여태 자기가 한 행동은 아무 문제가 없고 저만 못된 년 취급을 받았습니다. 당신 돈 아니라고. 그게 왜 내 돈이 아니야? 여태 내가 준 생활비 꼬불 쳐서 모은 거 아니야? 나한테 얼마나 줬다고 그새 5천을 모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돈이야. 그래, 그렇다고 쳐. 그런데 나한테 말 한마디 안 하고 처가에 그 큰 돈을 보내? 넌 말했냐? 시댁에 돈 보낼 때 나한테 상의했냐고. 다 네 마음대로 했잖아. 그건 내가 번 돈인데 무슨 너랑 상의를 하냐? 제가 결혼할 당시 친정에서 주신 돈이었습니다. 아빠가 주신 돈이었죠. 살다 보면 돈 필요할 때가 분명 생긴다면서 그때 쓰라고 가지고 있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돈 그대로 하나도 쓰지 않고 친정에 다시 드린 건데 남편이 저렇게 난리를 치는 거였습니다. 당연히 남편과 사이가 좋았더라면 제가 왜 얘기를 안 했겠어요? 하지만 그동안 남편이 저에게 했던 행동을 보면 저도 말할 이유는 없었고 거기다 남편이 준 생활비로 친정에 돈을 보낸 것도 아니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남편은 열이 받았는지 집에는 애가 있어서 더는 큰 소리를 치지 못하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남편은 결국 일을 냈습니다. 딸과 함께 평소처럼 문화센터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현관문 앞에 제 캐리어와 옷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데 열리지 않더라고요. 그때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만 눌러. 뭐? 이거 당신 짓이야? 이게 뭐 하는 거야? 빨리 문 열어. 남편은 회사에 갔다가 저를 쫓아내려고 다시 집에 온 거였습니다. 제 짐을 문 앞에 던져두고 현관 비번을 바꾸고는 집 안에 있으면서 저한테 전화로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길래 주제를 알고 니네 집을 도왔어야지. 받은 것도 없는데 5천이나 되는 돈을 네 집에 퍼주냐? 너 이거 이혼 사유야. 뭐? 이혼? 그래. 배우자 몰래 처가에 재산 빼돌리면 이혼당하는 거 몰랐냐? 네가 여태 내 돈으로 편하게 살아서 모르나 본데 나가서 고생 좀 해봐. 돈도 못 버는 주제에 어딜 처가에 돈을 보내고 있어. 어딜 가든 가서 반성해.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싹싹 빌면 또 모르지. 내가 다시 받아줄지. 너 진짜 후회 안 하지? 내가 왜 후회를 해? 후회는 네가 하겠지? 너무 기막혔습니다. 이날 저는 그렇게 쫓겨났는데 현관 앞에 널브러진 옷가지를 캐리어에 넣고 딸과 함께 친정으로 갔습니다. 소연아,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가방은 뭐야? 아빠. 저는 아빠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간 저도 많이 지쳐 있었나 보더라고요. 이날 아빠는 제 얘기를 들으시고는 바로 엄마에게 전화하셨고 엄마는 퇴근 시간이 아닌데도 집으로 오셨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널 쫓아내다니? 내가 박서방 절대 가만 안 둬.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뭘 알아서 해? 실은 나 그동안 이혼 생각하고 있었어. 시모가 툭하면 헛소리를 하고 제가 따지고 들면 그런 적 없다고 하도 발뺌하는 통에 저는 언젠가부터
시댁에 갈 때면 가방 안에 녹음기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남편 역시 생활비 가지고 기분에 따라 줬다 안 줬다 하면서 갑질하는 게 너무 싫어서 저 나름대로 이혼에 필요한 증거들을 모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 앞에서 이혼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혼은 당연하지. 저는 증거도 있고 이혼 준비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엄마는 방에 들어가서 누군가와 한참을 통화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인간과 더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기에 한동안 준비를 하고 남편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이혼 서류를 주려고 간 거였는데 회사 밖에 경찰차가 와 있었고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군데군데 모여 있는 게 좀 이상했어요. 남편은 저를 쫓아내고 제 연락도 안 받는 상황이라 회사 로비 데스크에 가서 남편을 불러달라고 하려던 참이었는데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남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양 옆에는 경찰관이 있었고 저와 눈이 마주친 남편은 고개를 휙 돌려버리더라고요. 저는 급하게 회사 직원에게 무슨 일이냐 물었습니다. 저 사람 박준서 씨, 왜 경찰한테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시죠? 박준서 씨 와이프예요. 무슨 일이에요? 그게 회사 일이라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러면서 경찰서에 바로 가보면 알 수 있을 거라고 해서 급하게 택시를 잡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물어보니 남편은 조사 중이라고 했고 아직 수사 중이라 배우자라고 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지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회사 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된 혐의로 체포된 거라고만 하더라고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던 저는 일단 친정으로 돌아왔는데 엄마에게 얘기를 전해 듣고 나서야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남편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고 저에게 빨리 말해주고 싶어서 일찍 일을 마치고 왔다고 하셨습니다. 엄마랑 아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아는 사이야? 예전에 엄마랑 아빠랑 같이 사업했다고 했잖아. 과거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저희 부모님은 같이 사업을 하셨고 그야말로 대박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부모님은 돈을 많이 버셨고 그때 엄마한테 일을 배우던 직원 한 명이 따로 회사를 차리게 되면서 엄마가 많이 도와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아빠가 사고로 다치게 되면서 하던 사업을 접으셨고 직원은 그 이후로도 엄마의 도움을 받아 회사를 잘 키워나갔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바로 그 직원의 회사였던 거죠. 저와 남편이 결혼하면서 남편 회사 대표는 엄마의 사위가 자기 회사에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엄마가 따로 부탁하지 않아도 배려를 많이 해준 모양이었습니다.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남편은 회사에서 나름 능력이 있는 직원이었다고 했고 그래서 회사에서 대놓고 중요한 프로젝트에 매번 참여할 기회를 주거나 해도 다른 직원들이 뭐라고 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젊은 나이에 승진도 빠르게 잘 나갔던 거였죠. 중견기업이었지만 남편은 연봉도 높았고 그래서 저한테도 늘 큰 소리치며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 엄마가 아니었다면 남편이 이렇게 회사에서 잘 나갈 수 있었을까요? 실력 있는 직원이 남편만 있는 것도 아닌데 본인 능력이 좋은 것도 있었지만 회사 대표는 엄마한테 고마운 마음에 제 남편을 늘 신경 쓰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쫓겨났던 날 엄마가 한참을 통화한 사람은 바로 남편 회사 대표였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자기 사위 아니니까 더는 신경 써줄 필요 없다고 하셨다는데 회사에서도 남편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회사에서 잘 나가니 눈에 뵈는 게 없었고 상사한테도 함부로 할 때가 많아 주변 직원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능력이 좋으니 지켜보고 있었는데 거래처에서 뒷돈을 받았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회사에서 조용히 처리를 해야 하나 하던 중 엄마의 전화를 받고 본격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사가 진행되면서 익명으로 남편이 회사 중요 기밀을 유출했다는 내용이 대표 귀에 들어오게 되어
이 부분도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남편은 자기를 터치하는 직원이 없으니 자기 자리에서 대놓고 일을 벌였습니다. USB에 기술 자료를 복사 후 경쟁회사 이메일로 전송 중일 때 타 부서 직원에게 적발되어 현행범으로 체포가 된 거였습니다. 사실 그동안 엄마가 남편 회사 대표에게 잘 봐달라고 따로 부탁한 적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회사가 많이 성장하고 나서도 엄마가 이런저런 조언도 해주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었으니 남편을 알게 모르게 신경 써줄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능력도 없는데 대놓고 특혜를 주면 다른 직원들도 불만이 나올 텐데 일단 남편은 일을 굉장히 잘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기보다 빨리 승진을 해도 불만을 가진 직원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많지도 않은 나이에 높은 직급을 가졌으니 집에서 저한테 하는 것처럼 회사에서도 갑질을 한 모양이었는데 경찰에 체포되던 날 부서 직원들이 너무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는데 이 와중에도 제 탓을 했습니다. 남편은 조사를 받고 풀려났는데 시모도 집으로 와 있었는지 저한테 전화해서는 왜 집에 안 들어오냐고 자기 아들 안 챙기냐고 전화를 해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저 쫓아내서 저 집에 못 들어가는데요. 아니 뭘 잘못했길래 쫓겨났냐? 어? 그래서 친정아빠 곧 수술하시는데 수술비로 돈 보낸 걸 말씀드렸더니 쫓겨날만 하네. 너 결혼해서도 친정에 돈 보내고 살 거면 친정하고 영 끊고 살아. 그거 이혼 사유다. 너 감당하기 싫으면 지금 당장 와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 이럴 때 챙겨줘야 너 점수 따는 거야. 잔말 말고 빨리 와. 하지만 저는 갈 이유가 없었고 최대한 말을 아꼈습니다. 변호사한테 듣기로 모든 말과 행동은 증거가 되기 때문에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저는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송을 시작했는데 법원에서 소장을 전해받은 남편은 시모와 함께 친정으로 바로 찾아왔습니다. 시모도 소장을 받았거든요. 친정으로 찾아온 두 사람은 저희 부모님 앞에서도 막말을 했는데 이날 남편은 그간 몰랐던 사실을 듣고는 미안하다고 했지만 남편이 저에게 한 그대로 똑같이 해줬습니다. 찾아오기엔 너무 늦은 시간 아니야? 내가 지금 시간 따지게 생겼냐? 나 지금 안 그래도 회사에서 오해받고 힘든 상황인데 너까지 왜 이래? 이혼? 뭐 하자는 거냐?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도 소송했던데 뭐 하는 짓이야? 니네 엄마한테도 잘못이 있으니까 소송했지. 뭐? 니네 엄마? 소연아, 너 말이 그게 뭐냐? 난 네 시어미인데 니네 엄마라니. 하긴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았을 리가 없지. 엄마가 집에서 애 키우고 교육시켜야 하는데 여긴 아빠가 놀고 있고 엄마가 나가서 돈을 벌었으니 애가 뭘 보고 배웠겠어. 아님 아빠라도 애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잘 키웠어야지.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었어요? 어머님 아들이 툭하면 저한테 니네 엄마 니네 아빠라고 저희 부모님을 부르던데 어머님한테 교육받은 줄 알았는데요? 그리고 어머님은 저희 엄마처럼 나가서 일하신 것도 아니고 평생 집에만 계셨으면서 왜 자식 교육이 이 모양으로 시키셨어요? 그러자 시모는 저희 엄마한테 자식 참 잘 키우셨네요. 어디 시어머니한테 눈 똑바로 뜨고. 소연이가 처음 시집와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길래 저 그래도 혼 안 냈습니다. 잘하겠지 지켜봤다고요. 그런데 제 친구들 며느리하고 비교하면 못해도 너무 못해요. 아무리 그래도 살림하는 거 기본 가르치고 보내셨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시모는 할 말이 없으니 제가 결혼 초 살림을 못했던 것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저희 엄마는 기막혀 하시면서도 할 말 다 하셨습니다. 결혼하면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게 집안일 아닌가요? 해보셔서 잘 아실 텐데요. 그런데 공부는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뿐인 제 딸 소연이한테는 공부 말고는 아무것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 일했는데 그 좋은 직장은 아무나 들어가나요? 그래서 집안일 가르칠 시간에 공부시켰습니다. 그런데 그쪽 아들이 회사 그만두라고
경제적으로 다 책임진다고. 애한테는 엄마가 옆에 있어야 안정감을 느낀다며 그만두게 했잖아요? 박서방은 왜 살림 안 가르치고 결혼시켰습니까? 처음부터 애들 살림에 간섭 말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살게 두셨어야죠. 생활비 주는 것까지 간섭했다고 하던데 이럴 거면 결혼을 시키지 마셨어야죠. 하지만 시모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기 아들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혼이나 하자고 한다며 저를 나쁜 며느리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리고 처가가 잘 살고 잘 나가는 집이었으면 이럴 때 자기 아들한테 도움이라도 될 텐데 하면서 아무 도움 안 된다며 또 친정을 무시하더라고요. 그동안 충분히 도움 받아놓고 뭘 또 바랍니까? 해준 게 뭐 있다고. 자네가 말해보게. 그동안 그 중요한 프로젝트에 운이 따라줘서 매번 참여했다고 생각하나? 아무리 능력 좋아도 모든 직원이 다 그런 기회를 얻는 게 아니잖아? 갑자기 그 얘기가 왜 나와요? 김영호! 자네 회사 대표. 그래도 내 사위라고 자네를 신경 많이 써준 모양인데 다 자네가 잘난 줄 알아서 그 자리에 오른 줄 아느냐고? 잘 나가면 겸손하기라도 하든가. 그런 사고를 쳐놓고 오해? 오해해서 생긴 거라고? 이날 남편은 회사 대표와 친정엄마의 관계를 알고는 정말이냐며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했지만 이 상황에 무슨 말을 하든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상황 파악 못하고 여전히 헛소리하는 시모를 남편이 끌고 나갔는데 며칠 뒤 남편은 다시 한번 찾아왔습니다. 회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구속될 게 뻔했고 이 상황에 이혼까지 하자고 했으니 남편은 한 번만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더 기가 막힌 건 그동안 회사 일로 피곤하다며 집에 와서도 애한테 관심 없던 남편이 이제 와서 아빠 없는 애를 만들 거냐며 이혼은 다시 생각해보자고 했습니다. 아빠 없는 아이 인생이 뭐 어때서? 그래도 엄마 아빠가 온전히 있는 가정에서 커야 애도 똑바로 자라는 거지. 그런데 넌 왜 그 모양이야? 너네 집은 엄마 아빠 다 계시는데 넌 왜 그 모양으로 컸냐고? 내가 뭐 어때서? 나도 나름 공부 잘했고 공부 잘하면 뭐 하는데 인성이 개차반인데. 뭐? 걔 뭐라고? 너처럼 정신이 온전치 못한 아빠랑 같이 살면서 불안한 가정 생활을 견뎌야 하는 딸의 인생은 생각 못하는 거야?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라. 네가 제정신인가? 기분 좋으면 나랑 유나한테 잘해주고 기분 조금만 나쁘면 집에 와서 짜증내고 생활비 안 주고 카드 정지시키고 혼잣말로 나한테 욕하는 것도 내가 모르는 줄 알았냐? 너 같은 아빠랑 사는 게 행복할까? 아니면 나랑 살면서 맘 편히 사는 게 행복할까? 네가 진짜 애를 생각하는 아빠라면 그런 말 못하지. 끝까지 어쩜 이렇게 이기적이야? 너 혼자 애를 어떻게 키울 건데? 니네 엄마 아니 장모님이 네 인생까지 다 책임져 준대? 그런 걱정하지 마. 마트에서 캐셔를 하든 배달을 하든 뭘 하든 돈 벌 수 있으니까. 누가 보면 그동안 한 달에 1,000만 원은 받은 줄 알겠어. 꼴랑 한 달에 100만 원의 카드 준 게 전부면서 그것도 네 기분 따라 준다고 했다가 안 주고 카드 쓸 때마다 전화해서 어디다 쓴 거냐고 사람 괴롭히고. 이제 법대로 하자고. 우리 엄마 뭘 잘못했는데? 가서 직접 물어봐. 그리고 내가 무슨 기쁨조도 아니고 니네 아빠한테 애교를 떨라는데 그건 직접 하시라고 해. 드라마를 너무 보신 것 같은데 이참에 드라마도 좀 끊으시라고 하고. 남편은 자기 회사 대표와 친정엄마의 관계를 알고는 이 와중에 도와달라고 했는데 자존심 다 버리고 하는 말이라면서 살다 보면 사람의 실수도 하는 거라며 너무 몰아세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처가덕 제대로 보고 살았으면서 뭘 더 바래. 그동안 잘 사는 처가 만나서 호강하고 산다는 네 친구들 부럽다고 했잖아. 나는 시댁에서 뭐 받았냐? 너네 집은 하나같이 뭘 그렇게 바라기만 해? 이제 네 힘으로 해결해. 그리고 내가 너랑 이혼 안 한다고 해도 네가 저지른 일은 우리 엄마가 부탁해도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야. 그거 범죄라고. 남편은 제가 단호하게 나오자 저희 엄마를 따로 찾아가서 잘못했다고까지 했는데 그간 제가 당한 걸 생각하면 참을 수가 없다며 남편의 뺨을 때리기도 하셨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는 계속 진행이 되었고 제가 듣기로 남편은 경쟁회사로 이직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회사 기밀을 빼돌리고 그 대가로 경쟁회사에서 자리를 마련해 준다고 한 거였죠.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자 시모는 자기 아들 한 번만 살려달라며 친정에 찾아왔는데 저희 부모님은 아예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이혼 소송은 예정대로 진행이 되었는데 저는 그간 녹음해둔 내용을 가지고 증거를 제출했는데 남편이 경제적으로 압박한 문자와 통화 기록도 잘 정리해서 냈습니다. 양육권은 당연히 제가 가져왔고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쪽도 저였어요. 결국 저는 두 사람이 저에게 위자료 지급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냈고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은 회사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 아주 길게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그 사이 저는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취업 준비를 했고 전 직장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은 조건으로 다시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동대문 상가에서 점포 2개를 운영 중이셨는데 직원을 더 뽑아서 집에서 제 딸도 봐주시고 좀 더 여유롭게 살고 계시답니다. 그리고 친정아빠 수술도 무사히 잘 되었습니다. 제가 수술비를 드리지 않아도 친정에서 수술비가 없는 건 아니었는데 그동안 받기만 하며 살았던지라 받은 돈 그대로 드린 거지만 이렇게라도 뭔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혼 후 딸과 친정에서 새 인생을 시작했는데 직장 생활하며 애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아빠의 도움이 정말 컸습니다. 엄마도 전과는 달리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셨지만 아빠는 수술 후 훨씬 몸이 좋아지셨고 그래서 제 딸과 많이 놀아주시고 한글 공부에 숫자 공부까지 너무 감사했어요. 온전한 가정을 만들어주지 못해 딸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었는데 그래도 친정 부모님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동안 잊고 있던 전 남편이 어느 날 연락도 없이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딸과 슈퍼에 갔다가 집에 들어가는 길이었는데 누군가 쳐다보는 느낌이 들어 뒤를 돌아봤더니 전 남편이었습니다. 면도도 안 했는지 수염이 길었고 모자까지 쓰고 있었지만 알아볼 수 있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친 전 남편은 바로 골목으로 숨었는데 그게 전 남편을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동안 전 남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는데 엄마를 통해 실형이 선고되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징역 2년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감옥에 가야 하니 마지막으로 딸 얼굴을 보려고 온 거였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전 시모가 저에게 문자 한 통을 보냈는데 소연아, 우리 춘서 면회 가려고 하는데 시간 되면 같이 갈래? 이런 내용이었어요. 기가 막혔는데 저는 면회 갈 시간도 없고 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예전과 달리 무시하는 말투가 아니었는데 자기 아들이 잘 나갈 땐 전 시모 역시 눈에 뵈는 게 없었고 자기 아들이 전과자가 되었으니 쉬운 게 많은가 보더라고요. 저희 엄마한테도 주기적으로 사과 문자를 보내셨는데 엄마는 그거 보기 싫어서 차단한 지 오래입니다. 현재 저는 딸과 함께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딸에게 너무 미안해서 주말이면 온전히 모든 시간을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데 언젠가 딸이 크면 저를 이해해 줄 날이 오겠죠? 그러길 바라며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